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000포인트 앞두고 빅테크는 눈치 보고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종목으로는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ARM, 의류업체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를 냈습니다. 근데 시장 전망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2, 3월에 증시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어떤 주장들이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고, 반면에 경기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조정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좀 숨고르기 나와서 만약에 오늘 증시가 열렸다면 증시 전체적으로는 조금 눌리고 반도체주들은 좀 올라가고 에너지주들 올라가고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지수 자체는 거의 강보합. 그런데 오늘 고점이 5000.49였거든요. 어제 고점이 4999.89였어요. 5000포인트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수 자체도 특별하게 움직인 건 없는데, 다만 대형주들은 눈치 보고 있지만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1.5%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힘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예상치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고, 연준 인사들 발언도 어제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제조업체하고 운송업체하고 주가가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운송업체 주가가 약하다. 경기가 정말 좋다라면 운송업체들이 강해야 되는데 운송업체 주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빅테크가 끌어올려서 착시 현상이 나오는 거지 실제로 증시가 강하거나 경기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어떤 분석가는 연착륙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강한 재료다. 지금 경제 지표 자체를 보면 연착륙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BMO 같은 데서는 그 빅테크가 랠리가 중단됐을 때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증시는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들이 끌어올릴 건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 2022년 10월부터 작년도 10월까지 그러니까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139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봤더니 이게 231개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빅테크가 없어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퍼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UBS에서도 성장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고 있고 긴축 완화가 기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증시는 5,3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도 빠질 거야, 올라갈 거야 통계들이 막 섞이고 있거든요. 제가 그 통계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지탱해 주는 거는 경기 전망인데,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설문 같은 거 막 돌리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50% 이상은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제는 1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막 설문을 해보면 더 아래쪽, 이제 최근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했을 때 그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리는 건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금리 인하 딱 하고 나서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없다면, 저 회색 라인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인데, 1년 이내 이제 경기 침체가 없다라면 12개월 동안에는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를 유력하고, 예를 들어서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그게 침체가 아니라 그냥 물가가 안정돼서 내린다라면 내년도 6월까지는 증시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렸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된다라면 그 첫 인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증시가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제 설문 같은 거 돌려놓고 해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설문 때보다 증시가 더 강할 것 같다,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시를 좀 지탱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표들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예상치 비슷하게 조금 나왔고, 국제유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네 이런 보도들도 있고 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또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지금 위치가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15는 또 4.2를 넘기게 되면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 CPI가 고비가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게 4.4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제 4.2를 뚫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50포인트 정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정한 위치라서 이게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ARM이 48% 가까이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AI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시장 전망치 대비 실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AI 모멘텀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폴로 알프로렌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사람이 입는 거에 대해서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죠. 그만큼 이제 지출에 대해서는 뭐 아끼진 않고 있다라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한남동 살았는데 한남동 살 때 조금만 나가면 이태원이잖아요. 근데 이태원 어렸을 때 이렇게 나가면 무슨 말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많이 팔지? 그때 당시 이렇게 짝퉁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폴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폴로에 대한 브랜드 인식을 갖기 시작해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친숙하게 보는 브랜드인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주들은 대체로 다 뭐 소폭 오르거나 내리거나인데 테슬라가 1% 그나마 조금 튀게 올라갔죠. 베를린 공장에서 이제 공장 가동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1%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그 야간 선물이 0.23% 정도 빠졌고 원달러 환율은 약간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증시가 개장됐다라면 뭐 소폭 약간 눌리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반도체주들, 에너지주들 정도만 올라갔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드리면 일부에서는 5,0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몇 주 정도는 조금 눌릴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통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의식하는 거는 금리가 지금 안 빠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빠져줘야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금리 상황 이제 좀 진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2월 첫째 주에 자사주 매입을 공개한 기업들의 총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월 전체 공개한 자사주 매입 규모보다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급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미국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좀 계속 올라가는 거를 또 미국에서는 주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갔고 오늘은 좀 빠졌지만 오늘은 이제 암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반도체주들이 좀 미국에서는 좀 부각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통계는 뭐냐면 그 14주 동안에 20% 이상 올라갔던 사례를 쭉 이제 나열을 했더니 그 4주 동안 20% 올라간 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이제 했다. 특히 이제 4주 후를 봤더니 올라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에서는. 그래서 일단 지금에서부터 이게 이제 14주에서 15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3월 중순 정도에 돌이켜 봤을 때는 3월 초 정도 봤을 때는 증시가 하락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사례들이 2000년대 이후 사례가 없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봐야겠죠.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20%나 급등한 이후에 한동안은 조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조정론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숨고르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종목들별로는 또 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그 미국의 별의별 통계 다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보는데 띠별로, 그러니까 이제 띠별로 어떻게 그 해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를 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일 이제 많이 올랐던 해가 이제 양띠해하고 소띠해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상승률로만 놓고 따져놓고 보면 그 다음에 뭐 그 개띠, 그다음에 이제 개띠라고 하면 이제 개해, 돼지의 해 이럴 때 이제 증시가 좀 올랐고 확률로는 원숭이 해가 100%. 원숭이 해는 증시가 1950년 이후에 빠진 적이 없대요. 예, 그리고 올해가 이제 용의 해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해는 8.7% 올랐고 상승할 확률은 8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제 4년 뒤니까 2028년도에는 무조건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예,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용해만 따로 뽑아놓고 보니까 이제 2000년대 그 IT 버블 터졌을 때 그때를 빼놓고는 이제 다 올라가긴 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재밌는 통계라서 이건 뭐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냐면 저게 뭐 저게 통계가 사실 말이 안 되게 미증시는 웬만하면 다 오르잖아요. 예, 연간으로 웬만하면 다 올라가서 띠별로 통계 내보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이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재밌어서 예, 재밌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 또 유튜브 팟캐스트 다 정상적으로 올려지니까 예, 또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